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종교발전 포럼 2000, 마스크 벗고. 죄송합니다. 제가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2023년 한국종교발전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서울의대 정신과의 권준수입니다. 제가 오늘 갑자기 사회를 맡게 돼가지고요. 제가 오늘 외래가 조금 있어서 8시 조금 전까지 제가 진행을 하고 그 이후로는 박재갑 교수님께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입 회원을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 중에 김성철 한국 KNS 대표이사님 잠깐 해보세요. 네. 예, 축하드립니다. 안봉석 진광개발 대표이사님. 예, 축하드립니다. 오늘 또 전덕희 대일종합기술 회장님이 계시는데 오늘 아마 오셨습니까? 예. 예, 오늘 오셨는데 밖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2023년 하는 겁니다. 아마 이미 몇 번 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드렸는데 2023년 그리고 2024년, 2025년까지 지금 스케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하시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수철 명예교수님께서 인간 이해에 대한 만사형통 형 모델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조수철 교수님은 저의 또 은사이시기도 하십니다. 정신과에. 오랜만에 제가 뵙는데 굉장히 건강하신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조설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를 따시고요. 소아정신과를 전공을 하시고 소아정신과의 과장님 하시고 미국 예일대 교환 교수로 다녀오셨고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저희 본학교입니다. 정신과 학회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학회. 또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이사장을 하시고 서울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소장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베토벤이나 바그너 등 여러 가지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모델이 되는 인간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박은혜회 회장도 하시고요. 국군 수도병원 정신건강정신센터장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책도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 인간의 발달과 생존, 베토벤과 바그너 그 치유력에 대하여, 베토벤의 삶과 음악 세계, 인간과 음악, 베토벤 그 거룩한 울림에 대하여. 그래서 아마 베토벤과 바그너 등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아마 여러 가지로 박학하시고 또 그 삶에 대해서 정신과적인 분석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조절 쌤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이걸로 쓰지 말씀하시면. 빼서 네, 그죠? 네.
보고 누르시면 넘어가죠. 네, 뒤로 그거는 다 뒤로.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조수철입니다. 제목을 너무 거창하게 붙여가지고 스스로 좀 부담스럽기도 한데요. 왜 이런 제목을 붙였는지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표준 모델이라고 그러고 만사 형통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했는데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대개 이런 순서로 말씀드릴게요. 연안으로 보면 50년 동안에 일어난 과정을 제가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레지던트 할 때부터 지금까지 대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모델이 이르렀는데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교 포럼 참여는 초기에는 제가 참 열심히 했네요. 2011년에 종교와 정신이야 13년, 14년, 15년에는 아마 이때만 해도 연자들 이렇게 고르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오프닝을 제가 3년을 하고 퇴임한 후에 이제 국군수도병원으로 갔는데 가서는 보니까 나오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수도병원에 있다가 있으면서 완성한 모델이 지금 이 모델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총합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죠. 항상 환자를 보면 질병으로 보지 말고 인간 전체로 다루라. 이게 이제 학생 때부터 뭐 지금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죠? 늘 얘기를 하는 건데 과연 이게 뭐냐, 무슨 소리냐 이런 거죠. 인간 전체로 본다는 게 어떤 의미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퇴임하기 전에 제가 모델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수도병원 가니까 그걸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추가한 모델이 만사형통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제는 환자 고통을 자기 고통, 나의 고통을 받아들인다. 노상 하는 얘기잖아요. 사실 이건 실천하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말로는 되지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하나주의 만사형통형 사상이라고 제가 얘기를 보셨습니다. 이건 아마 내년, 내후년쯤 제가 아마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모델을 만들었고, 오늘은 첫 번째 모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이런 질문을 하죠. 인간이 뭐냐, 건강이 뭐냐. 사실 같은 질문이에요. 같은 질문. 인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모델을 만들면은 그 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들이 기능을 잘하면 조화롭게 하면 건강이죠. 조화로움이 깨지면 질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질문 같지만 실은 내용적으로 같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개의 모델을 만들었는데 바이오사이크 소셜 이건 WHO의 기본 모델이죠. 처음에 이제 그걸로 하나 만들었고 거기에 영적인 요소를 포함을 해서 그걸 제가 통선 모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정년 퇴임하기 전까지 저희 모델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지금 만든 모델인데 세 번째 모델은 두 번째 모델은 구조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구조예요. 인간이 어떻게 돼 있냐. 근데 이 구조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 이제 추가가 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공의 시절은 주로 석사 논문, 그 다음에 군의관 끝나고 나서 대학병원 오기 전에 자리가 나질 않아서 한 2년 반 동안 중곡동에 있는 국립정신병원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박사 논문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 초기에는 주로 자폐증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연수를 갔는데 연수를 가서는 주로 이제 약물 연구, 생물학적인 생학 연구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이게 지금은 뭐 이런 거 해야 지금 어디 잡지에 시지도 못하지만 그때는 소아정신과로서는 아주 업투데이트한 그랬어요. 그래서 약물 연구, 바이올로지컬 스터디, 연구 방법론 이런 걸 이제 공부를 하고 와서 들어와서 이제 실천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외양화식이라고 하는 건 이게 이제 연구라고 하는 건 특정한 일정한 틀이 있죠. 그 틀에서 벗어나면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틀에 맞추어서 한다는 이런 의미에서 모방의 시기, 외양화 시기 한 7, 8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수를 하면서 나가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 당시에는 소아정신과가 시작하는 단계였어요. 우리나라에서. 대학도 서울대학밖에 없었고 소아정신과 의사가 뭐 한 5명 정도 있을 때 이런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돼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연구에 대한 기본 자료들
평가 척도들을 기본적인 연구를 쭉 했습니다. 한 7, 8년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 정리를 해서 약물에 대한 정리를 했고 소아정신질환이 개념, 뭐 개념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였으니까 총론에 해당하는 겁니다. 책을 내고 이랬는데 이제 그때 이제 좀 심정의 변화가 왔어요. 뭔가 좀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회의가 생긴 거예요. 연구가 뭐냐? 주관적, 객관적, 신뢰도, 타당도, 정상, 비정상. 사실 이 정상, 비정상도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 다 정상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이상하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정신이 뭐냐? 이 사실 정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인간이 뭐냐? 이런 겁니다. 근데 내가 한 연구가 과연 환자를 질병을 보지 않고 인간 전체를 다루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회의였죠. 그래서 지금 하는 방법으로는 도저히 전체를 볼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지 않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제 저런 문제, 사실 저런 문제는 누구하고 상의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죠. 그죠? 누구한테 가서 뭐 정상이 뭐냐 이런 얘기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과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고 방법은 뭐 일단 그런 방향으로의 연구는 제가 좀 중단해서 완전히 중단한 건 아니지만 중단을 하고 좀 쉬면서 역시 이제 해결이 잘 안 될 때는 옛날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옛날부터 내려오는 책들 보니까 많이 사놨더라고요. 이것저것 슬슬 보면서 음악을 듣고 이때 이제 베토벤에 상당히 집중을 하게 된 이런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논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논문을 위한 논문. 사실 따지면 이런 게 참 많아요. 그 안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들어가 있지 않고 논문을 위한 논문. 뭐 조금 바꿔가지고 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인간을 위한 논문, 논문을 위한 논문. 이 바이올로지컬한 스타디라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연구의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뭐냐? 기본으로 인간이라는 건 복잡하지만 일단 관계죠. 그죠? 인간은 사람 관계라는 뜻입니다. 인디비듀라는 단어도 디바이드에서 나온 거죠. 그죠? 나누다, 나눌 수 있는, 나눌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관계에 대한 모델을 만든. 그래서 힘과 통제라는 단어를 써서 처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 사이코 소셜, 신체, 정신, 사회적인 면을 보는데 이걸 관계적인 면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해서 제가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 가지 그죠. 단어도 복잡하고 이상한 단어들 써서 저는 가능하면 쉬운 단어로 다 설명을 해보자. 힘과 통제라 그러면 이건 신체적인 면, 정신적인 면, 소셜한데 다 쓸 수 있는 용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인간 발달과 관계에 의한 모델을 생각했죠. 관계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모든 관계는 상호성이다. 그 다음에 인간 발달은 생존과 관련이 있다. 생존에는 힘과 통제, 외적, 내적, 신체적, 정신적 네 가지 종류의 힘과 네 가지 종류의 통제력에 의해서 그 생존이 결정이 되고 인간의 성격적인 특성, 정상, 비정상 이런 것까지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힘과 통제도 포지티브한 게 있고 네거티브한 게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더니 상당히 그럴듯한 모델이 됐어요. 모델이 돼가지고 논문을 그렇게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절대임이나 성격, 도덕과 정 이때 이제 보니까 베토벤에 대한 자료를 엄청 모아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주 집중적으로 좀 음악을 듣고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논문을 이제 쭉 썼습니다. 쓰고 대인관계에 대한 힘과 통제의 원리 이게 이제 총론에 해당이 되고 겸손, 신뢰 이런 이슈들이죠, 그죠? 성찰 이런 걸 주제로 해서 논문을 쓰고 이랬더니 전체적인 게 좀 정리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쓰면서 청소년들한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책을 하나 내고 이게 1997년 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5년 전이네요. 베토벤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책을 내고 인간의 발달과 생존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조금 체계를 잡아가지고 인간의 발달과 생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썼는데 이게 제가 2010년도에 썼습니다. 힘과 통제의 원리죠. 아주 심플한 단어로 설명을 해보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상당히 잘 쓴 것 같아요. 지금 봐도.
제가 제 책에 대해서 이게 이제 통합이 안 돼 있고 단편적으로 이렇게 막 나눠져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만사형통의 모델의 기본 틀들이 이 책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때는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생존의 모델, 인간, 대인관계, 성숙한 포지티브 파워, 힘의 실천 이런 부분으로 책이 잡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게 해결이 된 듯 싶어가지고 이랬는데 동시성의 시기라고 하는 건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외부에서 저한테 그런 요청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널리제이션 내향화와 외향화가 일치가 되는 시기. 엄격하게는 사실은 일치가 된다고 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저런 식으로 떠들고 다니니까 외부에서 저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시기를 따로 하나 이렇게 동시성의 시기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학회에서 이런 요청이 왔어요. 바디 마인드를 통합할 수 있는 심포지엄을 하나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주제를 했고요. 또 경북대학교 저희 지부학회에서 요청이 왔는데 이런 제목이었어요. 인격 발달에 있어서 심리학과 생물학. 처음에는 좀 난처했었는데 어쨌든 요청을 받으면은 못하겠다 소리는 하기 힘드니까 적당히 해가지고 양쪽을 통합하는 이런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두 번째 모방의 시기죠. 그러니까 일단 소아정신 질환에 대한 연구를 하고 인간에 대한 연구를 하고 하니까 약간은 이제 서로 통합이 좀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좀 안정이 됐죠. 안정이 돼가지고 다시 이제 소아정신과 프로퍼의 연구로 왔는데 역시 이제 외양화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일정한 틀에 대해서 맞춰야 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건 제가 내용을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초기에 하던 연구인데 방법은 조금 개선이 된 그런 거였죠. 종설, 병리에 대한 평가, 현상론, 통계, 역학, 생활, 뇌영상 연구.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지만 유전 연구가 추가가 됐습니다. 유전 연구가 추가되고 약물 연구도 방법론이 상당히 개선된. 이 약물 연구는 제가 아이들한테서 아빌리파이라는 약을 가지고 스타디를 한 건데 디자인이 잘 된 연구로는 세계 최초의 논문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하고 미국에서 한 편이 나와가지고 그 약물이 이제 미국 FDA 통과를 해서 정식으로 인디케이션으로 잡힌 제 약물 연구에서는 그래도 기념비적인 그런 연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물학적인 연구를 해도 그게 이제 단편적인 연구에서 통합적인 연구죠. 뇌영상 연구, 약물 연구 두 가지씩 통합이 되다가 마지막은 유전, 뇌영상, 약물 치료. 이 당시로는 할 수 있는 바이올로지컬한 스터디가 다 통합이 된 그런 연구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책도 같이 쓰죠. 강론에 대한 책들입니다. 임상 면담에 대한 거, 그다음에 소아정신 약물학은 이제 개정판을 냈습니다. 개정판을 내고 주의력 결핍 장애. 그러니까 초기에 낸 소아정신 질환의 개념이 이제 총론에 해당이 되고 강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각 질환마다 틱 장애, 자폐 장애, 그다음에 부모 용책입니다. 산만한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어떻게 아동들을 다룰 수 있을까? 또 이제 여러 가지 질환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집에서 해줄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게 있을 것인가? 이런 걸 해서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올로지컬 스터디, 소아정신과 프로포에 대한 스터디, 거기에 대한 강론에 대한 책을 쓰면서 다시 이제 인문학적인 연구를 같이 시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했어요. 헬스 학회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이런 제목으로 좀 굉장히 관계가 깊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음악과 정신이야기 통합이 되는 이런 걸 했습니다. 베토벤과 프로이드, 베토벤과 융. 이 프로이드 잡지, 융 잡지에 제가 실었습니다. 그 다음에 베토벤과 동양사상, 도사상하고 연결을 짓는 연구도 했고요. 또 베토벤과 바그너, 제가 바그너 협회 회장을 하면서 주로 이제 제가 관심을 갖는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서 왜 이게 통합이 가능하냐 하면 이런 그 학설들 음악의 공통적인 건 대극의 합일이에요. 대극 합일. 이건 아마 내가 따로 한번 여기 말씀드리겠니. 대극의 합일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는 다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고 베토벤에 대한 두 번째 책 2007년입니다. 첫 번째 책이 2002년. 2002년에 쓴 책은
완전히 그 베토벤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만 쓴 거고, 요거는 이제 제가 제 곡에 대한 베토벤 곡에 대한 해설이 들어가 있는 이런 책을 2007년에 했습니다. 아동용 책을 9번 교향곡만 가지고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9번 교향곡만 가지고 쓴 겁니다. 요거는 이제 청소년들이 볼 수 있게. 처음 제 책이 이제 상당히 복잡하죠. 상당히 복잡합니다. 근데 그걸 좀 쉽게 써가지고 소아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책도 이제 이렇게 냈습니다. 모차르트 이펙트에 대한 책은 번역을 한 책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모차르트 이펙트 이것도 제가 번역을 했고요. 물론 뭐 제 제자들하고 같이 했습니다만 이건 아이들이 볼 수 있는 뇌를 어린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초등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식으로 그림하고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책을 하나 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나 융, 베토벤 이런 걸 같이 하니까 이제 이게 역시 신화에 대한 베토벤 마찬가지입니다만 프로이드나 융의 심리학에서 신화를 빼면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신화를 빼면. 그래서 신화를 같이 하면서 정신의학하고 연결짓는 종교와 정신의학 그런 거죠. 아무래도 이 영적인 주제를 좀 다뤄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종교와 정신의학 이것도 이제 제 학교제 발표를 했고 종교와 이건 제가 초기에 종교 포럼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행복의 개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영적인 주제가 포함이 돼야 된다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이제 학교에서도 일단 영적인 주제가 들어가면 저한테 이제 요청을 해주는 거예요. 학생 강의에서도 영적 존재로서 인간 이런 시간 하나 넣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교실에서 초기에 이제 아주 아깝게 돌아가신 선생님이셨는데 한동석 교수님, 우리나라 정신과에서는 미국 전문의 1호셨습니다. 아깝게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분 추모 심포지엄을 하면서 우리의 전통 문화와 영상이라는 제목을 또 교실에서 저한테 발표를 하라고 해서 이제 연결되어서 하는 이런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제가 동시성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신화를 보면 신화에서 이제 그 아폴로 신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신을 보면 굉장히 통합적이에요. 우술의 신이기도 하고 태양의 신이기도 하고 이성의 신, 예언의 신, 화의 신, 음악의 신 다 들어가 있죠. 바이오 사이코 소시오 스피리트라는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신 하나가 아주 통합적인 신이에요. 그죠? 태양이라면 그 되게 신앙의 대상이잖아요. 이성, 사고죠. 그죠? 활, 피지컬한 겁니다. 음악, 영적인 거죠. 그죠? 이게 이제 그 음악하고 의학의 같은 신이에요. 아폴로가. 그래서 아마 직업적으로 음악을 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따지면 의사 그룹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의사 그룹이. 그래서 그 이유가 뿌리를 보면 아버지가 같아요. 엄마만 다르죠. 엄마만. 음악은 올페우스죠. 아스클레피우스가 여기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폴로 신을 보니까 이건 완전히 통합적인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이런 신이에요. 그래서 아폴로의 아들이 아스클레피우스거든요. 아스클레피우스가 의술의 신입니다. 의술의 신인데 그 막내딸이 하이진 그 위생하는 거죠. 건강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신화에서 아스클레피우스가 의술의 신인데 실제로는 실존 인물이었어요. 히포크라테스의 선조입니다. 17대 선조예요. 근데 워낙 의술이 뛰어나서 신격화하면서 아폴로 밑으로 입적을 시킨 겁니다. 뭐 히포크라테스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의학을 하면서 이 사람 맨날 얘기하면서 아는 사람 별로 없죠. 근데 보니까 이 히포크라테스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통합적인, 기본적으로 아주 통합적인 이런 그 인간관, 건강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포럼인데 종교와 정신의학도 하고 인간의 삶에 있어서 종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원을 보면 종교가 리전이에요. 리는 다시죠. 리전은 재결합, 연결시켜준다는 거예요. 재결합이란 뜻이에요. 릴리전이. 근데 이제 종교라고 한 건 일본 사람들의 번역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종교니까 이게 직역을 한 게 아니죠. 그죠? 의역을 한 거예요. 종교는 뭐죠? 큰 가르침. 큰 가르침. 아니면 근본적인 가르침.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종교의 기능을 보면 뭐 잘 번역한 것 같은데 원어원은 재결합이에요.
그 뭘 재결합하냐 이거죠. 관계. 관계에서의 재결합이에요. 관계는 자신과의 관계가 있죠. 자신과의 관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신과 나하고의 관계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하고의 관계. 나하고 관계라는 건 나는 내 속에 생각하는 면이 있고 느끼는 면이 있고 행동하는 면이 있어요. 생각, 감정, 행동이에요. 이 정신이라는 게 뭐냐? 그죠, 정신. 사실 정신이라고 그러면 정신과 의사한테 물어봐도 답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실체가 없으니까 정의를 내리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이게 내 자신하고의 관계라는 건 내 생각과 감정과 행동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들어가 보면 이 관계가 엉망진창인 경우가 많아요. 부조화스럽죠, 그죠? 타인하고의 관계가 있습니다. 집단하고의 관계가 있어요. 자연과의 관계가 있죠. 자연은 땅, 하늘, 바다, 동물, 식물, 무생물, 나하고 신과의 관계, 나하고 우주과의 관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이렇게 지나오면서 항상 이제 마지막에 가서 복잡한 현상을 좀 심플리파이 할 수 없을까? 단순화 시킬 수가 없을까? 심플 is 베스트. 단순한 게 최고다. 이런 생각이 늘 들어서 모든 종교를 제가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나와 신하고의 관계만 빼면은 나머지 후에는 모든 종교가 똑같다는 거죠. 모든 종교가 똑같은 가르침. 그 가르침이라는 건 제가 적어본 겁니다. 자기를 들여다보고 반성, 사랑, 봉사, 희생, 신뢰, 겸손 쭉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적어본 건데 표현 방법이 차이지만 수많은 종교들이 궁극적으로는 이런 걸 가르치고 있지 않나 이런 거죠. 이런 걸. 그런 면에서는 나와 절대자하고의 관계만 빼고 나머지 종교는 똑같은 가르침이다. 실제로 책을 봐도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표현 방법이 차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 종교 포럼이라는 게 가능한 이유는 이런 이유죠. 모든 종교가 똑같, 신하고의 그것만 좀 다르죠. 그죠? 모시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절대자죠. 이 절대가 무슨 뜻이에요? 절대라는 건 대극적인 걸 자른다는 뜻이에요. 관계에서 나하고 나 아닌 것과의 한국이 벽을 없앤다는 뜻이죠. 벽을 없앤다는 뭐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사상을 보편적 사상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이유죠. 그래서 표현 방법 차이고 종교가 수도 없이 많은데 나와 절대자하고의 관계만 좀 제껴놓고 나머지 일상생활에서의 교훈은 똑같은 가르침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슬라이드 한 장으로 모든 종교를 내가 다 한번 설명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이건 제가 신화 공부를 하면서 이건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고 아마 혹시 관심 있으면 제가 정신과하고 관련된 내용만 적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쭉 일을 한번 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에 대해서 답을 얻으려고 그러면 상당히 신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인솜니아라는 게 불면증이거든요. 불면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솜누스라는 잠의 신이 있어요. 히프노제가 그리스에서의 잠의 신이고 로마로 가면 솜누스예요. 잠의 신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쭉 보시면은 베네리얼 디지즈 성병인데요. 비너스예요. 비너스의 오리진입니다. 비너스가 하도 난장판을 해가지고 병이 많았던가 봐요. 베네리얼 디지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학뿐 아니라 모든 학문에서 불의가 신화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문을 하더라도 신화적인 건 베이스를 깔아야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원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같이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음악, 인간의 연주하다. 그러니까 음악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이죠. 그게 이제 제 전체 모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사이코 소시오 스피리트라는 거죠. 음악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정신에 미치는 영향,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영적인 거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되는 거죠. 천재성과만 이게 이제 제가 후배 선생님들하고 같이 번역을 한 겁니다. 맨날 그냥 문제 있는 아이들만 보고 자폐증 아이, 정신지체 아이들 이런 아이들만 보니까 천재들의 발달 과정은 어떤가 이게 좀 관심이 들어가지고 천재들의 발달 과정에 대한 책이 있어서 마침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통섭의 시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시기가 돼서 통섭의 시기인데, 요건 이제 우리는 미래 서울대학교에서 나온 책자예요. 보니까 이게 이제 통섭적 접근에 대한 심포지움을 하고 나서 책을 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내용 보니까 원래 통합적인 존재고, 융합, 복합, 통합, 통섭,
용어들이에요. 학문간의 벽을 넘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전체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분리과학과 종합과학이 통섭융합돼야 된다. 인간, 동물, 기계의 경계가 무너진다 이거죠. 인간의 유전자를 가진 동물이 만들어지고 동물의 장기를 인간에게 이식을 하고 생각을 하면 기계가 작동을 하고 그러니까 인간, 동물, 기계의 경계조차 무너지고 있는데 인간이 하고 있는 학문은 다 경계를 없애고 통합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이 통섭이란 단어가 이제 이 최재천 교수가 이렇게 번역을 했죠. 자기 스승이었던 것 같아요.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사람이 컨실리언스라는 책을 썼는데 The Unity of Language. 이 컨실리언스를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 그거 가지고 고민을 굉장히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통섭이 이제 큰 줄기를 잡는다 이 말이죠. 이것도 사실은 직역은 아니에요. 컨실리언스는 커는 함께죠. 시리언스는 뛰어오른다. 이렇게 회복한다, 뛰어오른다 이런 것은 리질리언스 회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뜻은 함께 뛰어오른다. 뭐 이런 건데 아마 이제 그 의역을 해서 통섭을 한 것 같은데 아마 이 개념도 원효대사의 개념에서 따온 것 같습니다. 화엄에 이르는 경지를 상정하고 그 길을 제시한 화쟁사상의 중심사상이 통섭이다. 이런 말을 쓰셨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와서 지금은 뭐 그냥 아주 유행어처럼 됐죠. 통섭 이런 겁니다. 그래서 통섭적 모델과 전통적인 모델은 좌측은 전통 모델입니다. 한눈으로 파라 이렇게. 통섭 모델은 깊게 들어가려면 넓게 시작해야 된다. 한눈으로 파면 매몰된다. 그러니까 파더라도 인접 분자를 같이 해서 해야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전통 모델입니다. 통섭 모델에서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혼자 하면 안 되지만 여러 사람이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나는 생각한다지만 통섭 모델에서는 나의 존재는 없어요. 우리 비슷한 인접 분야가 벽을 없애서 같이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전통 모델에서는 스페셜리스트죠. 전문가 이러면 되는데 통섭 모델에서는 제너럴 스페셜리스트, 스페셜 제너럴리스트 이런 말을 씁니다. 내가 전문하는 분야가 있지만 인접 분야를 같이 알아야 내 전문 분야가 더 깊어질 수 있다. 제너럴 스페셜리스트죠. 스페셜 제너럴리스트 다 하고 싶어. 여러 가지 분야를 다. 그러지만 그래도 또 한 분야는 특수한 분야가 있어야 된다. 개념이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전까지 바이오사이코 소셜한 모델에서 바이오사이코 소셜 스피리트란 모델로 바꾸면서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제가 해온 과정이 통섭적인 과정이었더라고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한 건 아닌데 그 책을 리뷰를 하니까 제 이 모델은 통섭 모델로 이름을 붙여도 괜찮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학문은 다 인문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모든 학문은 다르게 되어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삶을 보람되게 해주는 거죠. 자연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자연을 뭐 하는 게 아니죠. 자연의 연구를 통해서 인간의 삶을 보람되게 해주는 그러니까 모든 학문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삶을 보람되게 해주는 것이고 인간의 삶은 바이오사이코 소시오 스피리털로 정의를 내릴 수 있고 그렇다면은 모든 학문은 이 모델로 제가 통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었죠. 그래서 통섭 모델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정신의학 영역에서의 통섭의 개념으로 제가 논문을 써서 발표를 했고요. 하고는 이제 제가 적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 나라에서 ADHD 3만 아이들이죠. 여기에 대한 그 학회를 우리가 이제 주관을 해서 제1회 아시아 학회를 우리나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이런 개념으로 ADHD 연구 발달사에서 통섭의 개념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발표를 했고 논문을 발표를 하고 또 히포크라테스도 제가 한번 전체를 다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완전히 통섭적인 접근이었어요. 그 사람 접근 자체가. 그래서 그 사람의 이 이름이 이렇게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건 그 추구한 가치가 보편성 있는 그런 가치였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컨셉트 컨실리언스 우리나라에서 ADHD 연구에 대한 통섭의 개념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 자리에 이제 세계 ADHD 학회장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저한테 와서 그 다음에 세계 학회를 하는데 그 내용을 발표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밀라노에 가서 세계 학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유럽 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 학술 이사가 참석을 했었어요. 그 사람 나한테 오더니
내용이 좋은데 유럽 학회에서 발표를 해주면 좋겠다. 그런데 질병을 하나의 질병이 국한하지 말고 질병을 더 넓히고 그다음에 컨실리언스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다. 그걸 풀어서 써달라. 이랬더니 당연히 뭐 그건 그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바이오사이코 소쇼 스피리탈 모델 인 더 필드 오브 찰 사이키아트리 소아정신과 영역에서의 이 모델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세계 소아청소년 정신학회 학술이사가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세계학회라는데 세계학회에서 발표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발표를 세계학회에서 같은 제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ADHD 아시아학회에서 발표를 한 거고요. 이 밀라노에서 열린 세계 ADHD 학회에서 발표를 한 거고 이게 유럽 학회에서 발표한 그 모델이었고요. 여기 이제 세계 학회인데 발표할 때 이제 홈페이지에 이제 내용을 적어달라고 그래가지고 내용을 써머리를 해서 실리고 더반에서 2014년 제가 8월 31일 날 정년 퇴임을 했는데 퇴임 직전에 세계학회에서 발표를 하고 이제 기분이 상당히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고 그 직전에 제가 정년 퇴임 고별 강연이 있었습니다. 6월 14일 날 2014년 제목을 제가 나와 베토벤 소아정신이야. 제 진짜로 이 시간적으로나 뭐 이런 걸로 보면 제 삶의 한 큰 축은 베토벤입니다. 다른 한 축은 소아정신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와 베토벤, 나와 소아정신이야, 베토벤과 소아정신이야, 나와 베토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정년퇴임 고별 강연을 이 주제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안에 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외양화, 내양화, 동시성, 통섭의 시기 이런 게 있죠, 그죠? 근데 사실 이 과정도 제가 온토제니, 리플리케이션, 필로제니, 개체 발생은 개통 발생 대표한 이게 이제 이런 정신과 전체의 과정을 보면 아마 이런 과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질병에 대한 연구에서 인간에 대한 탐구를 통해 가지고 질병을 갖고 있는 인간에 대한 연구. 말하자면 어느 정도가 통합이 된 거죠. 환원주의에서 전체주의로 나가는 거, 브랜치에서 뿌리로 나가는 이런 걸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퇴임을 할 때 이제 제 후배 선생님들이 뭐 소아정신의학 전체로 본다면은 생물 소아정신의학은 이제 제가 도입을 하고 제가 발달을 시키고 지금 이제 제 후배 교수들이 하고 있는데 뭐 거의 세계 탑 수준입니다. 제너럴 사이키아트리에서는 우리 권순수 교수가 뭐 아주 월드 클래스 연구가고 소아정신과는 어달트에 미치지 못해요. 왜냐하면 모든 방법론이 약물도 그렇고 일단 어른한테 쓰고 안전성이 확인이 돼야 청소년 거기서 안전성이 확인이 돼야 소아로 내려오니까 모든 발달 속도는 제너럴 사이키아트리에 비해서는 항상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 정신과는 지금 권주수 교수가 하고 계시고 소아 쪽은 지금 이제 교실에 남아있는 제 후배 교수들이 거의 뭐 세계 탑 수준입니다. 요건 제가 이제 정년 퇴임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프로세스만 말씀드렸죠. 과정만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을 적으면 책자가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제가 생각해도 아주 그럴듯한 제목으로 이렇게 붙여서 나왔습니다.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수도통합병원을 갔습니다. 갔더니 과제가 이거예요. 60만 장병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본 모델을 개발하라.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 모델이 있었으니까 제가 만든 기본 모델을 집단에 적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내가 하면 되겠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군정신이학에 대한 체계도 잡고 교육 시스템도 좀 강화를 하고 난 이제 이렇게 이제 틀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 군진정신의학이 다른 거예요. 군정신의학은 사회정신의학하고 다른 거예요. 일반 정신의학, 사회정신의학에서는 열심히 치료를 하면 환자 자신이 목표가 되죠. 근데 군대에서는 병사들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에요. 수단이라고 하는 건 목숨이 아깝다고 전쟁에 안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죽을 줄 알지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를 하더라도 치료를 끝난 아이들이 부대 가서 열심히 해야 돼. 전투력의 증강이라는 이런 말을 쓰죠, 군대에서는. 근데 이제 왔던 애들이 가서 열심히 안 하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더 나아간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얘들이 치료를 받고 가서 열심히 액티브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관한 게
이 통선 모델이 이 구조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거죠. 이 구조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게 포함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실천 방법 거기에 이제 긍정적, 역사적, 과학적, 예술적 이런 게 이제 제가 한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WHO의 개념이 웰빙이잖아요. 피지컬 웰빙, 사이콜로지컬 웰빙, 소셜 웰빙이거든요. 이게 건강의 개념 자체가 굉장히 이건 적극적인 개념이에요. 질병 없는 게 건강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잘 살아야 돼. 웰빙 개념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즐겁게 살아야 돼. 낙관적으로, 적극적으로, 의미도 찾고, 자기 실현, 조화로움, 행복한 삶, 웰빙까지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웰빙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죠. 군정신의학은 목표예요. 전투력의 증강이 치료를 하지만 열심히 해야 돼. 그걸 보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장병들이 치료받고 열심히 할 수 있을까? 1차적으로 도입을 한 게 제가 긍정심리학이었습니다. 긍정심리학. 긍정심리학인데, 이 심리학에서 나온 거죠. 역사가 그리 오래되진 않습니다. 우울증 치료를 하다가 셀그만이라는 사람이 우울증 환자를 치료를 하면은 이게 자살해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이 그 생각은 없어져요.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어지는데 재미있게는 못 살아. 비관주의는 줄어들지만 낙관주의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두 개는 다른 트랙이다 이랬습니다. 비관주의를 치료를 해주는 과정도 있고 낙관주의를 강화시켜줘야 된다. 이건 다른 별도의 트랙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 이 개념이 긍정심리학입니다. 군대 적용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럼 긍정적 태도의 실천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죠. 개인적인 조건, 병사들에 대해서 병실 내에서 사이콜로지스트, 소셜워커한테 스몰 그룹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천하자. 그리고 이제 저는 집단적으로는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나라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죠? 사실 이게 어렵죠. 그죠? 그 당시만 해도 뭐 그냥 지금도 그렇지만 군이 좀 이상하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병사들이 외래에 와서 뭐라 그러냐 하면 왜 왔냐 그러면 아, 내가 왜 군대 와야 됩니까? 이래요. 하필 왜 내가 와야 돼? 기가 막히죠. 처음에는 막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나는데, 나중 지나고 보니까 다 그런데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위에부터 그냥 기본 군인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나라 사랑. 가만 생각하니까 저도 사실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냥 뭐 병원에서 생각하고 환자들 보고 이러지. 국가 이름은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이러면서 역시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전 직원, 입원 환자 가족들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나라사랑 인문학을 이제 열어가지고 제가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국가에 대한 어떤 의무감 이런 게 생기면 열심히 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나라다. 포지티브한 면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 뭐냐? 이렇게 해서 자존심과 자긍심을 좀 증가시켜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강좌를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매달 한 번씩 제가 한 50회를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 수도병원 열심히 일하자 이거죠. 물, 건강, 행복, 하나주의, 뇌, 사랑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긍정적인 모델이 어떤 모델이 있겠는가. 그래서 내가 뭐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에 대한 생애죠. 발달 과정, 업적 이런 걸 해서 그 모델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모델을 따라가 보자. 뭐 나중에 공자도 한번 했습니다. 슈바이처 이런 사람도 하면서 긍정적인 모델에 대한 강의를 쭉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에 대한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상당히 긍정적인 게 많아요. 아주 옛날부터.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극단적이죠. 뭔가 한번 정해지면 좋든 나쁘든 끝까지 가야 돼요. 아주 특이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것도 많고 부정적인 것도 그렇죠. 수이사이드 세계 최고죠. 그죠? 출산율 세계 최저예요. 교통사고 상당히 높아요. 이혼율 엄청 높습니다. 하여튼 뭔가 한번 에너지가 이렇게 발동이 되면 그게 좋고 나쁘고를 따지지 않고 끝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효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는 민족인데 살인범 중에 존속살인은 우리가 또 세계 최고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뭐 양극이 같이 이런 걸 같이 보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문화유산, 세계 문화유산에 올라가 있는 게 엄청 많잖아요. 기록유산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 같이 한번 정리를 하고 또 이제 딱 하나를 내세운다 그러면 한글이죠. 그죠? 이건 뭐 외국 학자들이 보는 한글은 이건 더 이상 문자는 가질 수가 없다. 예, 일본 학자 노마 히데키라는 사람이 그 한글 학자인데 일본 학자인데 일본의 언어 학자인데 한글 전공이에요. 여러분 아마 시간 있으면 한글의 탄생이라는 책을 쓰고 1호를 쓰고 번역된 게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집중을 해서 봐야 되는. 근데 이 양반이 문자 발달서의 기적에 대하여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하여튼 알파벳이 저 지중해에서 생겨가지고 북방 루트를 따라오고 동방 루트를 따라오는데 북방 루트를 따라오는 그런 모음자 이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방 루트로 따라오는 글자는 모음 체계가 없어요. 모음 체계가. 이 세종대왕은 이분법을 삼분법으로 만들었죠. 초성, 중성, 종성. 그다음에 모음 체계를 확실하게 했죠. 이게 양쪽 갖고 있던 결점을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너 가질 수 없는 항상 영어하고 같이 비교를 하잖아요. 글자가 이러면. 근데 영어하고 비교를 해도 영어는 모음 자음의 비율이 깨져 있습니다. 21대 5죠. 26살 중에. 모음이 5개밖에 없어요. 근데 한글은 애당초는 17대 11이었다가 지금 14대 10이죠. 모음이. 그러니까 모음하고 자음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은 모음 자음 비율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세종은 국민이 쓰는 말을 문자화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그대로 표현하면 되죠. 영어는 자기들이 쓰는 말을 자기들이 언어가 다 표현을 못해요. 그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모음을 여러 가지로 발음하죠. 모음을 A를 뭐 12가지, I를 뭐 8가지. 모음 발음을 여러 가지로 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글자 체계의 그 단점을 보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발음 기호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발음 기호가 필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딱 영어하고 비교를 해도 비교가 되지 않는 이런 걸로 해서 뭐 예술 주제로 하는 거 베토벤 뭐 제가 하고 싶었던 사람들 애들이 잘 안 와가지고 나중에 BTS를 가지고 하면 좀 올까 이래서 BTS를 가지고 했더니 역시 좀 많이 왔더라고요. BTS 그리고 영성에 대한 거죠. 인간과 종교, 신화에 대한 얘기, 음악 기행, 우리 전통 문화와 영성에 대한 이런 주제로 해서 쭉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면은 제가 이제 그런 각도로 접근을 했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제가 환자를 보면서 어떻게 접근을 했냐. 역사적인 관점이죠. 히스토리 다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히스토리 테이킹 하지 않고는 안 되죠. 그래서 뭐 병력 경제, 일상생활이 의사 역할을 하면 역사죠. 근데 이 역사는 모든 분야에서 다 필요한 역사적인 관점은. 그래서 제가 이제 역사를 워낙 좋아하기도 해서 제가 뭐 자리를 맡으면은 항상 역사를 썼습니다. 과장을 할 때는 서울대학 신경정 순리학사 96년사를 썼고, 이 100년사는 아마 권준수 교수가 사정에 또 막 선배들 야단을 쳐서 100년사를 권준수 교수가 쓰셨습니다. 학교 이사장을 맡았을 때는 제가 맡았을 때가 100년이었어요. 근데 100년 전에 아무도 역사 쓴 사람이 없었습니다. 100년사를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소화정식과는 30년사를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했고, 바그너를 맡았을 때는 제가 회장하는 기간 동안이 바그너 탄생 200주년이었습니다. 2013년이었어요. 그리고 바그너 협회 20주년이었어요. 협회 20주년에 바그너 탄생 200주년. 그래서 이제 기념책자를 같이 내고 국제음악제도 그때 개최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를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과학적인 건 뭐죠?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제가 연구과정은 다 과학적인 거죠. 객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이라고 하는 건 개인적 편견이 배제가 되는 거죠. 이 말은 쉽지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구라는 게 개인적인 편견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배제되었냐 하는 게 얼마나 좋은 논문이냐, 어떻게 논문이냐 규정하는 건 딱 하나예요. 과학적, 정확하게 보는 거죠. 예술적인 관점입니다. 이건 뭐냐면 인간 내부에 진선미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진선미를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거나 음악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죠. 인간 내부에 있는 진선미를 조화롭게 표현하는 과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논문도 제가 좀 썼고요. 종교문학 철학, 이건 인간을 깊게 보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존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세.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사실이 하나하나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긴 한데, 이런 걸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건 길게 보고, 정확하게 보고, 아름답게 보고, 깊게 보고,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런 관점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우주적인 걸 좀 포함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인간은 우주적 존재다. 세포 속에 우주가 있다. 티끌 속에 우주가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주적인 개념을 제 모델 안에 좀 포함시킬 수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우주론에 대한 걸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엄청 어려워요. 뭐, 도저히 일반인들이 쓴 우주책이다 이런 데도 보면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어쨌든 발달 과정이 이런 게 있었고, 또 하나의 발달 과정은 소립자를 발견하는 과정이더라고요. 중성자, 쿼크, 뭐, 원리, 양전자. 제가 빨갛게 하면 다 노벨상인데 엄청 많이 받았어요, 노벨상. 뭐 하나 찾아내면 노벨상 주고, 노벨상 주고, 자기들끼리 다 주고받았더라고요. 어쨌든 힘의 그겁니다. 그래서 우주에는 네 가지 힘이 있습니다. 중력, 전자기력, 양력, 강력. 근데 이 힘을 매개하는 매개 입자가 있어요. 또 매개 입자를 발견해도 양력에 대해서 W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데 이것도 노벨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힘이 있고 힘을 매개하는 매개 입자를 발견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참 어려운데 우주론을 쭉 보면은 시간 개념, 이 시간 개념이 이게 우주책을 보다가 시간 딱 들어가면 딱 맥혀버려요. 공간 딱 들어가면 딱 맥힙니다. 아주 어려워요. 어쨌든 시간 개념의 발달, 공간 개념의 발달, 시공간의 관계에 대한 물질 발견사, 상호간의 작용하는. 그래서 우주론은 심플하게 보면 내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과정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물질은 저의 모델 중에 바이올로지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바이올로지. 그래서 나머지는 시간 공간. 그래서 동양책에서는 우주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책이 장자라는 책이더라고요. 지붕이라는 그 외편에 나오는 지붕인데 거기에 외부관우 우주 내부죠 태초 이 도에 대한 디스커션을 하면서 이런 규절이 나와요. 그래서 장자가 규정한 그 우는 공간입니다. 천지사방. 주는 왕고래금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무한한 시간과 무한한 공간. 정말 아주 정확하게 그죠? 정의를 내렸죠.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시간과 공간 개념을 포함을 시키면은 우주적인 모델이 되겠다. 그래서 구조, 바이오사이코 소셜 스피리트라는 거, 시간, 공간, 태도, 긍정적, 역사적, 과학적 역사. 그러니까 전체를 하면은 360가지가 돼요. 360가지 요소들이 다 정확하게 이해돼야 인간을 전체로 이해할 수 있다.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렇게 만들어 놓고 제가 그러면 이 모델의 이름을 뭐로 해야 될 것인가? 모든 게 통합이 돼 있으니까 통섭이란 말을 쓰면 사실은 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바이오사이코 소시오 스피리트란 모델을 통섭 모델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게 통섭 모델이라고. 그러니까 모델이 달라졌는데 똑같은 이름을 붙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붙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주론으로 가서 보니까 우주에 네 가지 힘이 있는데 그랜드 유니파이드 티어리라는 게 있습니다. 전자기력, 양력, 강력 이 세 가지 힘이 통합이 됐어요. 나머지 중력이 통합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데 앞으로 중력이 통합이 되면 Theory of Everything 만사형통 이론이라고 이름을 붙이겠다고 이름을 먼저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름을 먼저. 그래서 됐다 내가 갖고 오자. 이래서 제가 만든 모델로는 내가 통합을 했다. 그래서 만사형통 모델로 하고 내용적으로는 인문학, 천문학, 자연과학, 사회과학이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 제 모델이.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학문이 통합이 돼 있으니까 만사형통의 모델이라고 하고 그걸 우주적 모델로 하자. 그래서 수도통합병원의 모델로 제가 발표를 했는데 사실 만사형통의 모델이니까 기관 이름은 안 써도 되죠. 안 써도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완성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붙인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저희 학회지에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만들고 나서 보니까 또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다.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고 또 고대 로마에도 라틴어로 닐 노비스 소 태양 아래 새로운 건 하나도 없다. 이런 거죠. 사실 제 모델도 보면 다 있는 거죠. 지금 정신과에서 하는 치료입니다. 생물학, 심리학, 사회심리, 영적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걸 제가 이제 통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모델도 새롭다고 할 건 없고 현상으로 있는 걸 제가 한번 같이 통합을 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베토벤과 바그너 2020년도가 베토벤 탄생 250주년이었습니다. 1970년이 200주년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베토벤 책을 써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어서
베토벤 책이 나온 게 2002년에 나왔습니다. 32년 만에 쓰고 제가 박원협회 회장을 하면서 그때 생각이 2020년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에는 제가 이 제목으로 책을 내겠다 그랬는데 이 책이 제가 다그쳐가지고 2020년 12월 28일 가기 전에 정확하게 제가 이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360가지 요소죠. 360가지. 그러니까 그걸 다 이해를 해야 인간을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만 가능하지 실제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델은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 역사적, 과학적, 예술적, 철학적인 태도는 기계로 보면 기름에 해당이 되고 바이오사이코 소셜 스피릿한 모델은 구조로 기계로 보면 이 구조가 돌아가려고 그러면은 기름이 칠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태도로 이런 구조에 성공적으로 적용이 되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그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모든 학문이 다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만사형통 모델로 이름을 붙이고 또 우주적 이론에서 나와가지고 일명 우주적 모델로 이렇게 이름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결론입니다. 진짜 결론은 이겁니다. 소포클레스죠. 세상에 경이로운 게 많지만 인간보다 경이로운 건 없다. 이게 이제 소포크레스의 시 이름입니다. 소크라테스. 내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건 단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뿐이다. 파스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물 한 방울이라면은 알아야 할 것은 대양과 같다. 뉴턴. 제자들하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한 것 같지만 바닷가에 가서 해변가에서 바다 속에 무한한 게 있고 이 해변가에 무한한 게 있는데 내가 한 건 겨우 이 조각 껍질 하나 주운 것이다. 이래서 이런 얘기를 쭉 보다가 이 전까지는 이런 말을 제가 머리로만 받아들였는데 제가 이 모델을 만들고 나서는 이런 사람들의 말이 조금 더 내가 마음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다.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박재학 교수에 대한 감사의 말씀. 이 수도병원 이 시스템을 박재학 교수가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은퇴하는 사람들 아까우니까 쓰고 꿈이 굉장히 컸습니다. 군대 소속의 의과대학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기능을 좀 확실하게 해보자. 이런 제도를 박재학 교수가 처음 만들고 아주 초기에 이제 제가 그 혜택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사실 수도병원에 가지 않았으면은 제 모델은 소셜, 바이오사이코 소셜 스피리트한 모델로 끝나는 겁니다. 저는 그걸로 완성된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군대 가서 걔들 제가 한 3만 명쯤 봤더라고요. 걔들 보면서 얘들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실천 모델을 제가 추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사실 박재학 교수가 저런 모델을 만들지 않았으면 이 모델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 드려야 돼. 근데 지금 현재는 아마 박재학 교수 뜻대로 잘 안 되고 뭔가 아직 좀 기능이 좀 퇴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인데요. 제가 그 만사형통 모델사 프로세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정만 대해서 말씀드렸고, 거기에 접근하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했죠. 그래서 그 복잡한 내용을 마침 기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매번 동영상을 만들어서 제가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2개 정도씩 올리고 있는데 이걸 들으시고 여러분들 혹시 시간 나시면은 여기 들어가시면은 제가 이 모델에 도달하는 프로세스가 다 좀 앞으로 계속 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재미있는데 여러분들 재미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번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새해 늘 건강하십시오.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준 교수님 평소에 삶을 살아오시면서 느낀 여러 가지 그런 경험 이런 걸 통해서 인간에 대한 이해 모델을 가져시킨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말씀을 별로 안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왔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처음 이제 종교발전 포럼을 시작하는데 딱 맞는 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굉장히 불편하신데 원래 이근육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공사 중이라서 오늘 회의 시행사하고 다음번에는 아마 이근육을 해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조금 그 자유 토론을 좀 하는 걸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 자유토론은 박재갑 선생님께서 조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사장에 너무 바쁘실 텐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시간 내기 어려운데 또 조수철 교수님 제가 소개하기에는 너무 또 흥분도가 높은 분이라 권 교수님한테 부탁을 드려요. 권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좀 애를 늦게 나가지고 애가 지금 수험생이에요. 근데 요즘에 가장 한간에 유행하는 말 중에 스카이프